네, 오늘은 백준 34,203번 통행료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5년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초등부로 나왔는데 난이도 보면은 낮진 않죠. 플래티넘 이 정도로 매겨져 있는데 우선 알고리즘 분류된 거 카테고리 보자면은 플레이드 워셔라고 분리집합 개념 정도로 써져 있네요. 문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먼저 읽어보고 영상을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읽으셨다면 읽으신 분들 위해서 문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시가 n개가 있죠. 이 n은 최대가 500입니다. 도시를 이렇게 임의로 좀 그릴 건데 일단 5개 정도로 그릴게요. n개 도시들이 있는 도로가 총 m개가 있습니다. m개 최대는 n 곱하기 n 빼기 1 나누기 2죠. 어, 일단 도로 몇 개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 상황에서 초반에 모든 도로들의 길이는 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날마다 각 도로의 길이가 1로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뭐 첫날에는 A에서 D로 직접 있는 도로가 1로 바뀔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날에는 DC가 2로 바뀌고 세 번째 날에는 AC가 1로 바뀌고 DC도 1로 바뀌어야죠. 이제 도로 그 길이가 올라갈 때마다 무조건 1로 바뀝니다. 1 아닌 다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어, 모든 도로들이 M개 도로들이 다 0이었다가 다 1로 바뀌는 상황이 오죠. 이 상황까지 저희는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 도로가 길이가 1로 바뀔 때마다 어떤 연산을 진행을 해야 되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연산은 각 노드에서 모든 노드의 거리를 합한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프 이론 문제 풀어보셨다면은 디스트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있는 게 아마 익숙할 거예요. 디스트 뭐 ij라고 치면은 디스트 ij가 i번째 노드에서 j번째 노드까지 가는데 최소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i하고 j 이렇게 쳤을 때 이 디스트 배열의 전체를 다 더해서 이거를 출력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요약은 그 정도로 끝나고 제약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은 문제에서 써져 있는데 임의로 두 점이 연결이 돼 있다 치면은 뭐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치면은 이 두 점을 직접적으로 잇는 도로는 한 개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황색 도로가 이미 있는데 이렇게 핑크색 또는 파란색 도로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A하고 B를 잇는다고 치면은 도로는 무조건 한 개가 설정입니다. 네, 문제 설명은 그 정도로 끝났고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도로가 m개라고 이제 따로 변수가 주어져 있는데 편의상 n제곱이라고 할게요. 뭐 n제곱 나누기 2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자, 일단은 도로가 n제곱개가 있는데 이게 바뀔 때마다 합 이제 그 디스트 2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이 합을 배출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도로가 통행료가 인상이 될 때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단은 반복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m개 도로들을 어, 각각 인상시킬 때마다 연산을 진행해야 되니까 첫 번째 반복문은 n제곱만큼 가겠죠. m 이제 n제곱이라 치면은 자 그리고 도시가 이제 n개가 있죠. 그럼 이제 디스트도
n 곱하기 n입니다. n 곱하기 n 2차원 배열이죠. 크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최악의 상황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얼핏 보기에는 한 도를 인상시킬 때 최악의 경우에서는 이 n제곱의 도로를 모두 인상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내부 루프도 n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첫 번째 반복문도 n제곱, 두 번째 반복문도 n제곱. 이렇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5의 n4제곱이 나오는데 n이 500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TLE가 나오죠. 500 4제곱 하면은 연산 시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시간 초과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아이디어 플러스 증명 통해서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시간 복잡도가 더 낮은지 왜 시간 복잡도가 생각보다 낮은지를 증명을 해나가기만 하면은 이 풀이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첫 번째 방법,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거에서 문제점은 저희가 이렇게 각 노드에서 모든 지점들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어, 플로이드 워셜 빼고 크게 없습니다. 뭐 마이너한 알고리즘들은 있겠지만 아이고, 잘 알려진 알고리즘 중에서는 플로이드 워셜밖에 없죠. 근데 플로이드 워셜의 기본 시간 복잡도가 5의 n 3제곱입니다. n이 이제 도시 개수, 노드 개수면은 플로이드 워셜의 최소 시간 복잡도는 5의 n 3제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썼을 때 시간 복잡도가 지금 5의 n 4제곱인데 5의 n 3제곱 아니면 살짝 근접하게 아니면은 살짝 더 낮게 나오기만 하면은 이 풀이를 쓸 수가 있죠. 503제곱이면은 아마 몇 천만까지 가겠죠, 연산이. 하면은 1억 정도 나오네요. 근데 저희 시간이 1초이고 플로이드 버전은 이제 복잡한 연산을 안 치기 때문에 1억 2천, 3천만 정도 나온다 해도 큰 무리는 안 되죠. 아무튼 n3제곱에 근접하기만 하면은 저희는 플로이드 버전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아까 그래프 그림 형태로 문제를 나타내 볼게요. 도시가 아까 M개가 있다고 했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5개 정도 다시 그려볼게요. 도시가 이렇게 5개가 있고 도로 M개가 있다 쳤을 때 랜덤하게 한번 이어보자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통행료가 다 0인 상태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네, 통행료가 다 0인 상태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스트에서 모든 값들이 다 0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A에서 C로 가는 최소 거리는 무조건 당연히 0이고 그런 거리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로들도 예를 들어서 B에서 E로 가는 최소 거리도 어, 도로를 이렇게 세 개를 타기만 하면은 최소 거리가 0으로 나오죠. 이렇게 가서 디스트 이렇게 5차원 5 곱하기 5 배열이 있을 때 이 값들이 모두 0이다 라는 결론까지는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DE 노드는 무시를 하고 ABC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추가로 간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AB하고 AC 길이는 0이고 BC만 1로 할게요. 어, 문제 자체 시나리오상은 원래 통행료를 0에서 1로 인상시키는 시나리오지만 플루이드 워셔를 최소 거리를 차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상 반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로가 1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0으로 바꿔서 나중엔 모든 거리가 0일 때까지 역으로 이제 답을 찾는 풀이로 한번 진행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도로가 이거밖에 안 남았죠? 그럼 얘를 내려야 되는데 일단 A, B, C만 한번 볼게요. 앞서 본 시나리오랑 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 길이가 0인 도로들이 있는데 이 도로들을 통해서 A하고 B하고 C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게 뜻하는 바는 아까 말했다시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디스트에 모든 값들을 더해도 0이 나옵니다. A에서 C도 0이고 A에서 B도 0이고 C에서 B도 0이고 어, 네. A에서 이렇게 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모든 거리들이 다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모든 거리들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여기 이 핑크색 도로 얘를 0으로 설령 바꾼다 쳐도 이 디스턴스는 아무리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넘기는 거랑 똑같죠. 아무 이펙트가 없으니까. 따라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노드들이 0인 간선들로 이어진 집합, 즉 유니언이라고 하죠. 이 집합 안에 들기만 하면은 결국엔 결론적으로 디스트를 다 합했을 때 0이고 추가적으로 도로들이 들어와도 추가적인 도로들이 통행료가 0으로 바뀐다 해도 영향이 없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저희가 N개가 있죠. 도시가 N개가 있는데 이 디스트를 모두 다 더했을 때 0인 경우는 이 N개의 도시들이 모두 이어져 있는 경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앞서 BC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봤듯이 사이클을 만들어도 아니면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유니언에서는 도로 하나를 또 아래로 이제 통행료를 내린다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 N개의 도시를 잇는 도로들 중에서 0인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0인 도로가 N-1개만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어떤 뜻이냐? 말로 해서 살짝 좀 덜 직관적일 수가 있는데 별로 막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해서 뭐 Z까지 있다 칩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1차원으로 나타내면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뭐 이렇게 간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A에서
B로 있는 거, B에서 C로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차례대로 다 있으면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쳤을 때 이걸 모두 일직선을 잇는 선의 개수는 n-1개죠. 뭐 이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돼 있지 않다 쳐도 이제 하나를 이제 쭉 길을 나열한다 쳤을 때 n개의 도시들을 잇기 위해서는 n-1개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n-1개 도로만 0으로 바꾸면은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도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아이디어가 왜 중요하냐?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반복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 첫 번째 for 반복문에서 i는 n제곱개, m개의 도로들을 모두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반복문이 j가 n제곱개의 모든 디스턴스를 확인하는 거였죠. 이렇게 중첩 반복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반복문까지 도달을 하는 도로들은 n-1개밖에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n-1개 도로 빼고는 결국에는 이미 디스턴스가 0인 상황이 나오죠. 예를 들어 아까 이 ABC 사이클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이 도로 두 개가 이미 0인 상태에서 이제 i번째가 이 1인 도로를 나타내고 있으면은 디스턴스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리가 최소 거리가 이미 0이죠. 왜냐면 이 두 개 도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복문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살짝 좀 더 풀어서 쓰자면은 for i가 n제곱 만약에 dist에서 from에서 to가 0이면은 continue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0으로 바꿔도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continue를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continue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그때서야 j를 n제곱만큼 돌려서 디스턴스를 다 보는 거죠. 저희 2차원 배열을.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if문이 통과를 해서 이 두 번째 반복문까지 오는 경우는 n-1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간 복잡도가 원래 계산했을 때 n4제곱이었는데 막상 보면은 5에 n3제곱에 가까워지죠. 오히려 살짝 더 낮죠. 왜냐면 얘가 n-1이고 얘가 n-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의 n3제곱에 근접하거나 살짝 더 낮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n3제곱 연산이 시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이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 통한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봤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자체가 막 구현이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이 결론까지 지금 저희가 n4제곱에서 n3제곱까지 저희 시간 복잡도가 사실은 n3제곱까지 줄일 수 있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하는 데에 약간 아이디어 이슈이지 구현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다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를 어떻게 갱신을 하냐? 임의의 지점 A하고 B를 그려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둘이 있는 간선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알파라는 지점이 새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베타라는 지점이 새로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바꾸려는 통행료는 요 도로에 해당이 되고 이 도로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거리도 바뀌죠. 그러면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 디스트에서 알파에서 베타는 일단 원래 기존 알파에서 베타까지 가는 거리 디스트에서 저장되어 있는 거리 하나 그 다음에 이게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파에서 A로 가는 거리 더하기 B에서 베타로 가는 거리 즉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알파에서 A 더하기 B에서 베타까지 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하나 더 있죠.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어, 알파에서 B 더하기 A에서 알파 A에서 베타 이렇게 총 3개 후보가 나옵니다. 만약에 얘 거리 이미 0으로 바꾼 상태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저희가 1인 상태로 두고 연산을 모두 진행을 한 다음에 얘를 0으로 바꾸는 풀이가 있으면은 요 세 번째 후보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를 3개로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반복문 안에서 A하고 B 자체의 최소 거리도 바꿀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4에서 J가 이미 n제곱개의 도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A하고 B를 잇는 지점이라면은 이거를 컨티뉴해서 스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거 자체로도 풀릴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답은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어, n제곱이 이제 풀었었으면은 j가 이제 n개 보고 그 다음에 k가 또 n개 보겠죠. 그러면은 j에서 k 그러니까 이제 j에서 k로 가는 거리, k에서 j로 가는 거리 최소 거리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j고 뭐 얘가 k겠죠. 다시 말해서 이 A 지점이 그냥 알파이고 이 B 지점도 그냥 베타인 상황이 나옵니다. 이 수식을 지금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가는 거리 1이죠. 지금 갱신 안한 상황이라 쳤을 때 그 다음에 알파에서 A 더하기 B에서 베타까지 그렇게 하면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리 2개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죠. 0 더하기 0은 0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 알파에서 베타 더하기 알파에서 B 더하기 A에서 베타 하면은 뭐 얘는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후보에서 저희는 이미 0이라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디스트 A에서 B 또한 얘도 정상적으로 0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티뉴를 해서 물론 이제 반복문 밖에서 갱신을 해도 되겠지만 안에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더 깔끔하죠. 그냥 그거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네. 그럼 이제 풀이는 끝났고 코드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네. 풀이 코드인데 일단은 하나하나 보자면은 init 함수 이제 그냥 초기화 함수죠. distance infinite 값을 바꿔주고 INF는 좀 여유 있게 잡아줍시다. 한 10에 13제곱 정도로 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가리키는 디스턴스는 무조건 0이죠.
그것만 반복문을 돌려주고 리턴해주면 됩니다. 입력은 n하고 m 입력받고 벡터에다가 도로들을 다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0에서 1로 바꾸는 게 아니라 1인 상태에서 0으로 바꿈으로써 최소 거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1로 설정을 합니다. 얘가 0이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1로 바꾼다 했을 때 그거는 최대 거리를,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 도로를 갱신한다 칩시다. 얘가 만약에 1로 바뀐다 했을 때 이제 요 도로를 잡고 이제 디스턴스를 볼 때 A에서 D로까지 가는 거리, 요 도로를 통한 거리는 물론 뭐 최대 거리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원래 얘를 건너는 게 최소 거리였는데 만약에 여기에 0인 거리가 또 있다 하면은 최소 거리를 무조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A에서 B, C에서 D 이렇게 해서 최소 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0에서 1로 가는 원래 시나리오대로 풀게 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전 역으로 풀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네, 디스턴스 두 개 1로 바꿔줍니다. 하고 리턴을 하고 솔브 함수에서 일단 플루이드 워셔를 먼저 진행을 해줍니다. 어, 간선을 이제 1인 간선들만 찾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의 거리도 찾아야 되니까 기본 상태에서 플루이드 워셔 n3제곱개 연산을 한번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어, 맨 초반에 이제 맨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모든 도로가 1인 상태의 답이 결국엔 저희가 이제 플루이드 워셔를 기본적으로 돌렸을 때 답이랑 같기 때문에 디스턴스 모두 보면서 INF 아닌 값들 다 currents에다가 넣어주고 얘를 스택에다가 넣어줍니다. 스택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그쵸?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더해져서 첫째 날 하면 이제 차례대로 빼내면은 역으로 구했던 답들이 이제 차례대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어레이로 해도 큰 상관은 없고, 네, 저희는 이제 도로를 1에서 0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를 반대로 해줍니다. n-1에서 0까지 하나씩 빼주는 상태로 가고, 어, 만약에 디스턴스가 이미 0인 상태라면은 어, currents가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답을 그대로 스택에다가 다시 넣고 컨티뉴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 if문이 통과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가 이제 n제곱짜리 반복문을 또 진행해야 되죠. 디스턴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뉴디스트하고 뉴디스트2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요 수식에서 옵니다. J에서 curve 더하기 curve에서 K까지 얘가 두 번째 후보고 J에서 curve 더하기 curve에서 K까지 이게 세 번째 후보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디스트 J에서 K까지가 현재 값, 뉴디스트, 뉴디스트2 이 세 개 값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J하고 K 거리하고 K하고 J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 하나가 줄면 얘도 동시에 줄겠죠. 결국에는 얘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 줄은 값을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KJ가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KJ 빼기 JK 하면 이제 차이가 나오겠죠. 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차이 곱하기 1 비트 연산해서 곱하기 2 값을 currents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KJ도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KJ를 dist JK로 다시 바꿔주면 끝나죠. 이거 n제곱계를 다 한 다음에 currents가 이제 제대로 설정이 돼 있을 답이 구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스택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아웃풋에선 쉽죠. 스택에서 이제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동안 하나하나씩 탑을 빼내서 출력하는 형식으로 답을 구하면 됩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풀이고 시간 보이듯이 아까 봤듯이 뭐 이렇게 넘는 연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500ms 안 넘죠. E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세그트리 같이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최소값만 찾는 연산이 이제 이렇게 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연산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나온다 정도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통행료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플루이드 워셜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풀었으면은 플루이드 워셔라고 그래프 이론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문제 풀이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